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을까? 프리랜서들은 행복할까? 프리랜서들이 궁금한 부산에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의, 식,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화 프리랜서의 삶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와 직장인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직장인들은 언제나 프리랜서의 근무 환경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프리랜서도 여러 종류의 프리랜서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근무 환경이 프리랜서인 저, 이지와 소나님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의주에서 프로 엔잡러를 맡고 있는 이지입니다. 소나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돈의 맥을 찾아가는 소나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참여하시지 못한 북두님도 프리랜서인데요. 저희가 같은 프리랜서이지만 서로 속하는 세계가 달라서 사실 서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 프리랜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영역의 프리랜서 분들은 어떨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소나님은 어떤 계기로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 이 질문을 조금 자주 받긴 했었는데, 사실 저 딱히 거창한 계기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냥 회사 생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나랑 진짜 안 맞구나. 나는 이렇게 몇십 년 일하면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제가 고정된 틀이나 스케줄이나 그런 거 안에서 일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드는 생각이 저는 아주 고정적이고 틀에서 일해야 되는 프리랜서구나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역시 카테고리가 다르네요. 왜냐면 이제 저희 최근 회사 상황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런 틀이 없는 곳에서 일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조금 네.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의 위계를 잡을 거면 아예 위계 질서 있는 데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체계랑 시스템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일하다 보니까 특히 작은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가끔 이렇게 회사의 오너가 너무 싫거나 저 사람이 너무 싫거나 해서 이런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프리랜서를 전향한 이유가 회사의 오너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퇴사를 하기에 내 이력서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프리랜서 전향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를 하게 됐는데 제 주변에 프리랜서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네. 다들 그냥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차가 좀 있더라고요. 지역차에 따라서 저희 쪽은 프리랜서가 많은 곳이 있고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원이 많은 곳이 있는데 제 주변에는 프리랜서가 많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회사원이 그래도 주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오너가 싫다. 오너가 싫으면 다들 퇴사를 하지 프리랜서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직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난 프리랜서 해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이지님이 그런 옵션이 또 있으시니까 아마 그쪽으로 또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전향하고 나니까 제가 참 프리랜서가 맞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이 회사가 싫으면 저 회사 가면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처럼 저희가 회사원이었던 시절을 겪고 프리랜서가 되었는데 프리랜서와 회사원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크긴 큰데 일단 둘 다 급여의 노예인 건 매한가지죠. 그쵸. 돈의 노예인 건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회사원 비해서 스케줄이나 업무 장소 같은 게 훨씬 더 자유로운 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근무를 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냐면 회사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약간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뭐 할 때는 약간 같은 회사원 소속일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제 제가 요구하거나 자기네들이 좀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프리랜서로 네. 손을 좀 긋더라고요. 좀 치사하다고 느끼. 자기들 좋을 대로. 맞아요. 치사하다고 느낀 게 월급 명세서 아니면 뭔가 우리가 서류를 처리할 때 이제 자기들이 네.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너는 프리랜서니까 이렇게 얘기할 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느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 못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동의해요. 사실 회사원일 때 또 주어지는 게 있고, 프리랜서일 때 약간 박탈되는 게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거를 비교하더라도,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일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게 너무 네.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 네. 특히 아침에 지금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아침잠 많으신. 네, 아침잠이 많아서 출근할 때, 지금도 뭐 6시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게 계속 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약간 비는 시간들도 있어가지고 자기유롭게 쓰면 된다지만, 이런 것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쓰고 싶지, 밖에서 자유롭게 쓰고 싶지가 않아서. 맞죠. 굳이 그 틀 안에서 내가 시간을 써야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지님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된 프리랜서는 아니라서 약간 그냥 늘 외주 취급받고 있어야 소속감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자체가 약간 얽매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소속감이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공과 사 구분하기에 진짜 깨끗하고 좋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예전엔 그래도 소속감이 좋았는데 이제는 딱히 그런 건 저도 생각을 안 하고요. 언제든지 이에서 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회사에 속한 프리랜서로 근무하지만 약간 일하면서 제 스타일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맞아요. 정말 가족 같은 회사? 정말 친한 사람들 많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혼자 일하게 되니까 좀 외롭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도 회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네. 직장인들처럼 사내관계 등 고민할 점이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도 아닌데 직장인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어요.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 약간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맞죠? 그쵸. 이상한 사람 걸리면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게 사람이 참 제일 문제죠. 맞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프리랜서랑 회사원 시절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저는 회사원의 장점은 연말정산과 4대 보험 납부, 그리고 은행 및 서류를 할 때 쉽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네. 프리랜서가 자유롭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요즘 다른 프리랜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있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다 업무의 연장일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사실 회사원이었다면 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인데 프리랜서이니까 이게 내가 자유롭다, 나만의 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아니다, 나의 노동 강도를 조금 정확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의 장점은 개인적인 업무나 시간 배분을 잘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4대 보험이랑 카드 심사 등 돈 관련 부분에서 제가 직장인이 아니니까 돈을 벌고 있어도 소득을 증명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소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지님 말씀에 참 동의하는 게 사실 회사 이런 데서는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다른 학원이랑 연계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원해준다던가 뭐 아니면은 강사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또 이런 좋은 내용의 강의를 듣게 해준다던가 이런 게 주어지는데 사실 프리랜서는 그런 게 온전히 자기 재량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4대 보험 유무가 사실 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진짜
하다못해 카드 발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 회사라는 지붕이 없어서 되게 곤란할 때가 많죠, 사실은. 그쵸. 근데 뭐 장점은 아무래도 네. 남 밑에서 일 안 해도 된다는 점? 제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이제 쉴 수도 있잖아요. 저 이번 달은 쉽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잡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 되게 커요. 맞아요. 저도 그게 진짜 크다라고 느끼고.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저희의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저는 약간 이제 일하면서 느끼는 게, 조금 그런 업무에서든 제가 할 일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관계되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재택을 하시고 이제 자기만의 딱 그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저랑은 차이가 큰 것 같고 네. 저도 이거를 회사원일 때는 몰랐는데 프리랜서가 되기 전에 사실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도 네.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신용카드를 오래 발급받았는데 늦게 안 될 수 받으셨네요. 있다라는 말이 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를 증명하려면 서류가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목록만 들어도 너무 아득해지던데. 네. 이래서 4대 보험도 필요하고 이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소속이라는 게 그래도 좀 필요하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 그 틀이 되게 유용할 때가 많죠, 사실 있을 때. 네, 4대 보험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이런 거는 아무리 뭐 망한다 해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마지막 노선처럼 이렇게 네. 가입은 해뒀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주변 분이 그 건강보험이랑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는데 이게 점점 금액이 오르니까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금액이 4대 보험 하는 것보다. 맞죠. 그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진짜 크죠. 맞아요. 진짜 이게 그 전에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내가 진짜로 겪게 되니까 4대 보험이 진짜 이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서류 맞아. 준비하는 게 무급휴직이랑 프리랜서랑 진짜 달랐잖아요. 네, 진짜 뭐 많잖아요. 준비해야 될 게. 뭐 이것도 떼야 되고 저것도 떼야 되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다행히 어쩌다 보니까 무급휴직으로 이제 고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서류가 좀 간편하긴 했는데 조금 수월하셨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웃긴 게 저는 이렇게 들어가도 프리랜서를 어떻게 보면 속하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이런 거 안 해주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나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 회사가 그런 점은 참 착하다 이러면서. 네. 그래도 해줄 건 해주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프리랜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 잘 몰랐는데 네. 회사들이 참 치사하게 굴 때 이럴 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딱히 우리가 딱 나눠보고 생각해보면 소나님이 사람들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재택근무 프리랜서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회사 근무를 하고 있고 개인 일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근무하는 날에는 또 출퇴근이 아무리 안정해 있다 해도 그래도 눈치껏 정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좀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본다면 소나님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퇴사하면서 딱 하나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있는데 항상 아침은 일찍 시작하자였어요. 제가 그 출근 시간도 좀 이른 편이었고 그리고 집이 회사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한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6시 조금 넘으면은 집에서 이제 나가야지 8시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너무 먼데? 그러고 4년을 다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와, 진짜. 네, 전 원래 좀 잠이 없는 편이라서 항상 그 주말 같을 때도 일찍 일어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출근의 필요가 없어지면은 아무래도 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진짜 끝도 없이 게을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는 항상 꼭 7시에선 7시 반 사이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을 항상 맞춰놔요. 뭐 주말에도 똑같고. 이게 뭐 시간을 근데 자유롭게 쓴다는 게 진짜
진짜 너무 큰 장점이고 정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아침잠 많으신 분들이나 출근 안 해도 돼서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온전히 자기 정신력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살짝만 틀어지면은 스케줄이 엉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쵸. 하루의 시작을 정말 이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아침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프리랜서이지만 항상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게 네. 놀랍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적응이 된 게 9시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전에는 뭐 10시, 11시 뭐 이렇게 일어나도 근무에 무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지님은 너무 늦게 주무셔가지고 더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깨 계셔가지고 새벽에.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어쩌다, 일찍 잘 때도 있긴 한데. 네, 항상 저희 근데 마지막까지 깨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잠을 좀 맞추려고 그 슬립타운 어플을 샀는데, 네. 알죠. 집을 많이 못 짓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실패하시는 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있는 거. 맞아요. 마음 아파. 계속 짓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게 일어날 때 흔들어 줘야 되는데, 분명 흔들었는데, 네.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8시 딱 돼서 이게 안 하면은, 네.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바로 칼같이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한 5분 정도의 텀이라도. 진짜 가차없이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기는 한데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약간 루틴을 정확하게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이 이제는 돼요, 그게. 목표가 1시에 자고 8시 기상인데 1시에 자는 것부터 이제 그른 것 같아요. 맞죠. 자는 시간이 지키기 훨씬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일어나는 시간보다. 의외로 잠을 일찍 자야지가 정말 안 지켜져요. 특히 프리랜서는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맞아. 보면은. 그쵸. 일이 저녁 되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는 느낌? 아무도 나에게 일감을 갑자기 그때 올 때도 주지 않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삘이 올 때가 있어. 맞아. 그분이 오실 때가 그럴 있어요. 때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흐름 끊기지 않고 일해야 되니까. 맞아. 계속 하고 있죠. 주로 새벽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조용할 때 오시기 때문에. 맞아. 모두가 잘 때.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팟캐스트에서 들은 이야기처럼 이제 프리랜서가 업무 강도나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회사원은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라고 얘기하지만 네. 프리랜서는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쵸. 진짜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건설적인 삶이라는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전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전혀 자유롭지가 않게 일을 해서 내가 저희 여의주팀 모두가 이지님 일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사실 그렇게 인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이제 혼자서 사부작거린다고 생각했지 네. 진짜 이거를 뭔가의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노동을 많이 하나 아니면 시간을 잘못 쓰고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부터 이제 노동 강도를 잘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저도 뭐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잠옷 입고 일하거나 이러면 이게 별로 일처럼 안 느껴질 때가 많아가지고 맞아. 네, 업무와 사적인 일의 경계가 많이 흐려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할 때도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노래도 듣고 가끔씩 네. 뭐 보고 싶은 것도 보면서 하니까 이게 뭐 노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시간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약간 100% 집중을 한 게 아니니까 이게 맞아요. 일을 한 시간일까? 논 시간일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체크해보면 그래도 이게 일을 한 거니까 일한 시간이 이제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안 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근데 조금 느리게 할 뿐이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시간을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네네네. 그거를 아침에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하는 거 좋죠. 이른 아침 이럴 때. 그쵸. 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제 일을 처리했다라고 느낀 게 이게 회사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루를 체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오전에 막 그렇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오전에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프리랜서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재테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유튜브에 재테크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프리랜서가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뭐 얼마를 버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소비 패턴 아니면 저축 패턴, 나의 돈을 어떻게 모았다 하는데 네. 우리는 약간 그 얼마라는 게 들쑥날쑥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 이걸 참고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전부 다 연금보험 준비하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네, 이게 약간 보험 상품을 파는 건지 돈을 어떻게 쓰는 걸 알려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나님은 약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 프리랜서라는 게 이제 되게 다양한 업종에 있으니까 그 업종별로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일을 뭐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버는지도 되게 다르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그 달달이 들어오는 돈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없이 일을 많이 하면은 뭐 많이 들어오지만 안 하면은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실 돈 관리를 그래서 좀 철저히 하는 편은 아니고 워낙에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그냥 약간 최대한 적게 쓰고 남은 거 다 계좌에 넣어야지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약간 무모하고 무대 보고 약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되게 좋은 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소량의 비상금을 제외한 모두는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돈을 거의 다 주식 계좌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굴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투자나 이런 재테크의 성향이 사실 굉장히 달라가지고, 그쵸. 저는 그렇게 이제 주식에 몰빵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저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최소한의 내가 아무리 못 벌어도 이 정도 번다 하는 금액에서 네. 7, 80%를 이렇게 저축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만큼 그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둔 금액으로만 저축을 하니까 그 1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너무 조금만 했다든지 아니면 더 할 수 있었던 거를 계속 놓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축하지 않은 돈은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만 이렇게 너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매달 월급을 체크를 해요. 내가 얼마를 이번 달 벌었나 체크해서 나갈 돈 다 체크해두고 그러면 네네네. 한 몇 퍼센트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항상 이렇게 넣어요. 근데 그 매달 들어오는 돈의 퍼센티지를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사실 작게 들어오는 돈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또 많이 버는 달이 있으니까 거기다 옮겨가지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제일 적게 버는 달 기준으로 저금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많이 벌 때는 쓰게 되니까 써버리게 맞아요.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모으기가 힘들죠.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든 근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편차가 큰 편이라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돈을 쓰는 게 되게 아직도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프리랜서가 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으니까 아직 약간 익숙하다거나 그런 뭐 시스템이 잘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평균을 내기에도 약간 돈을 너무 들쭉날쭉하게 버니까 그냥 그래서 항상 제 모토는 그냥 최대한 안 쓰기예요. 최대한 그냥 안 쓰고 최대한 많이 넣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늘 반성은 하고 있는데 그 참 잘 안 되네요. 근데 안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 덕분에 좀 덜 쓰게 된 것도 있죠. 아무래도 나가질 않으니까. 저는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썼어요. 혹시 인터넷 쇼핑? 다 주문을 했죠. 네, 인터넷 쇼핑을 계속하고. 맞아. 저는 배달 음식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처음 시켜 먹어봤거든요. 그 일하다가 약간 당 떨어져가지고 마카롱이랑 뭐 커피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카페에서 배달해주는 거 회사에서 이제 다른 분이 시켜주는 거 빼고 제가 직접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배달이 잘 오는 거예요. 뭐지 서비스 이런 것도 주고. 맞아요, 맞아요. 쾌적하게 잠옷 입고 커피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니 완전 짱이다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돈을 좀 썼죠. 아, 그쵸. 저는 최근에 빙수를 시켜 먹었는데 사실 빙수를 우와. 시키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이게 많이 안 녹더라고요. 네, 거의 안 녹아서 오고 포장 어떻게 해서 와요? 빙수는 그냥 카페에 있는 빙수를 주문했는데 네. 딱 이렇게 보냉팩처럼 이런 데다가 포장해서 아. 오더라고요. 급하게 와야겠다.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양이 적은 느낌이다. 매장에 갔을 때 더 그릇이 컸던 것 같은데 왜 작아진 느낌이지? 이런 거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 것조차 일이어가지고 맞아. 가는 것도 이제 돈이죠. 시간이니까. 맞아요. 시간이고 돈이니까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참 좋다 이러면서 소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자리값 빼야 되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같은 가격이면 뭐 배달비도 주고 하는데. 맞아요. 조금. 그리고 가격들 은근히 잘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롯데리아 그 빙수를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매장가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1,000원인가? 아 진짜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와. 놀래가지고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걸 배달비를 받지 말든가. 배달비는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그래도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맞아. 배달비를 받으면 억울하다. 배달비구나 하겠는데 다른 메뉴도 약간 금액이 좀 달라가지고 저희 지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우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좀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긴 해요. 저도 한번 좀 체크를 잘 해봐야겠네요. 시킬 때. 저 그런 거 잘 안 보는 편인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이 빙수 맛있고 이렇게 3,000 얼마? 4,000 얼마 막 이렇다라고 했는데 1,000원 네. 차이가 나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와, 그래도 발견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대박.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돈을 썼는데 이제는 좀 소비를 줄이기로 조금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소나님 주변에서 프리랜서를 꿈꾸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네. 좋은 면만 보고, 그 알죠. 네. 장점만 보고. 저도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알죠, 저는 알죠. 프리랜서로 일한 지 한 3년 차인가? 이런 건데, 네. 네, 친구들이 항상 저를 보면서 너무 자유롭다. 왜냐면 제가 오전에 수영하러 가서, 네. 막 이제 엄마들 그 주부 수영반에서 맨날 수영했거든요. 여자들끼리. 네. 시간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수영하고 다니고 막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 이랬는데, 네. 그래서 제 친구가 나오겠다 해서, 괜찮다. 나와서 프리랜서 해봐라 이랬는데 3개월 만에 직장으로 돌아갔거든요. 아이고. 그거 보면서, 짧게 버티셨네요. 그쵸. 제가 좀 더 해보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해보니까, 너무 안 맞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너무 어렵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사실 이게 모두가 다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향이나 이런 좀 버틸 그쵸, 수 있는 그쵸. 힘도 있어야 되고, 네, 바로 딱 나오면 제가 급여 받던 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이제 견뎌야 하는, 그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죠. 맞아. 이게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약간 자기 할 일만큼 번다 이것도 굉장히 크지만 네. 나의 노동을 갈아 넣어야지 막 벌리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 네. 일을 안 하면은 돈이 0인 거잖아요, 그냥. 맞아요. 소위 월급 루팡 이런 거를 전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저는 일하면서 약간 느낀 게 네. 삶이란 거 나를 증명해야지 벌 수 있는 거구나. 약간 이런 맞아, 걸 맞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울타리 밖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약간 생각해요. 사실 겉에서 보면은 약간 저희가 이제 회사를 안 감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고 와 이거 되게 괜찮다, 너 진짜 팔자 좋다 그러면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주변에. 맞아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면은 솔직히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회사라는 조직에서 또 오는 뭐 사람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목적이 남의 돈 벌어오는 거고 그거 힘든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쵸. 진짜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루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진짜 딱 정직하게
일한 만큼만 입금이 되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진짜 보너스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칼같이 뭐 보너스 이런 거 전혀 없고 맞아요. 뭐 복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퇴직금 없고 네. 뭐 그 무엇도 없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나와서 퇴직금 없는 거에 약간 충격 먹던데 저는 약간 당연한 거 아니야? 퇴직금 없는 거? 이러면서. 그렇죠. 퇴직금 소리를 하는 게 되게 뻔뻔한 세계인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그거 뭐야? 그거 각오 안 하고 나왔어?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프리랜서는 사실 페이스 조절을 놓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일 같은 거에. 맞아요. 근데 이지님 친구분처럼 약간 프리랜서보다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조직 생활이 훨씬 잘 맞는 분이 또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그런 걸 다 고려해봤을 때 그냥 안 맞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 친구가 제 잘못 생각한 게 네. 자유로운 시간만 생각했지 자유로운 시간 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해야 되는 그 일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네.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그게 적응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자기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전에 약간 회사에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면 네.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딜해야 되는 것도 많아서 네. 그게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전향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시기가 좀 그랬네요. 네, 그래서 시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뭐 회사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도 바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서 다행이네요. 그 대신 딜 받던 곳에 가서 이제 회사로 넣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도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회사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런 거는. 네네. 근데 진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던 프리랜서 분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던 것 같고 또 제가 모르는 그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랑 큰 관계가 있는 업종은 아니라서 그냥 뭐 큰 타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예측하지 못할 뭐 재난이나 변화 같은 거에 프리랜서가 확실히 회사원들보다는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뭐 저도 요즘 계속 들어보는 게 네. 프리랜서 관련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보는데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보는 게 이제 지금도 뭐 저희 코로나를 2단계인데 3단계 격상하겠다 뭐 이런 네, 말들이 맞아, 나오면 맞아. 저도 쉬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들거든요. 맞아.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약간 대면하고 고객들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쵸.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런 고민들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 쪽에서는 회사원들도 뭐 똑같이 겪더라고요. 같이 네. 뭐 쉬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뭐 좋은 회사들은 그냥 이제 그러면은 뭐 와서 뭐 조금 뭐 하는 거에도 월급을 다 준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쵸. 제가 진짜 너무 부러웠던 게 업무가 없대요. 가서 출근해서 부럽다. 뭐 하냐고 하니까 자기 책 보고 있다고. 나 일이 없다. 근데 진짜 최고다. 근데 월급 나오잖아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거를 그냥 프리랜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수조차 없고 상상도 못하죠. 그냥 네. 없구나. 나 이번 달 돈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쵸. 뭐 그냥 굽는 거죠. 근데 회사원이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면서 사실 좀 흔들렸죠. 회사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약간 그래도 혹하는 못 거죠, 그럴 때. 가겠다. 네. 맞아요. 그래도 난 못 가겠다 해서 지금 저는 아직도 프리랜서로 돌고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프리랜서가 되기 전에 못해서 아쉬운 게 아까 네. 말했다시피 카드 만들기거든요. 그때는 신용카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네. 약간 TV에서 맨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신용카드 만들면 안 된다. 돈을 모아야 맞아, 된다. 맞아. 네. 돈을 모아도 신용카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있긴 왜냐면 있어야 돼요. 안 써도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그걸 아무리 안 쓴다고 해도 네. 나중에 내가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 카드 하나가 예전에는 뭐 서로 만들어 달라 했던 게 네. 회사에서 뭐 저를 뭐 직원이라고 얘기 안 해주고 막 이런 업무나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은 네. 뭐 카드를 만들 때도 이제 제가 모든 서류를 수집 카드를 준비해야 되고
번거롭죠. 네, 그리고 너무 번거롭죠. 그리고 의외로 저는 뭐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신경을 썼어야 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없으면 신용 네. 등급이 잘 안 올라가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꼭 얼마 정도는 뭐 매월 써야 한다. 그게 약간 신용 등급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그전에는 약간 쓰면은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구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쵸. 그런지 약간 돌려막기의 늪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용 등급도 알아보고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만들어두고 썼으면은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카드 하나 발급받기도 어렵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장 하나도 발급하기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번거로워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때 고용보험이 든 곳이 있어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나 카드 만들 건데 직원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나 뭐냐 회사에 내가 뭐라고 속해 있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프리랜서긴 한데 이거를 저를 무슨 직급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또 어려운 거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다가 직원으로 해달라 이래서 직원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고용이 들어있으니까 직원이 이게 맞는데 직급이 그쵸, 남들처럼 없어서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했는데 금융권에 대한 처리는 모두 다 하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프리랜서 공부는 여러분 진짜 이거 별표 5개요. 5개도 모자라요. 진짜. 그쵸. 퇴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진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이지님이 말씀하신 뭐 카드도 그렇고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대출 같은 거 진짜 회사라는 틀 안에 있을 때 이건 다 지원이 되는 건데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다 끊기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직서 딱 제출하기 전에 이거 진짜 다 하고 나가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4대 보험 품에서 벗어나면 진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쵸.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고 이걸 맞아요. 하기 위해서 회사를 잠시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이제 근무했던 환경이나 시간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있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깐깐하다. 네, 그렇다라고 들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둬야겠다라 좀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쵸. 그게 좀 후회되죠. 맞아. 그게 진짜 저도 신용카드 만들 때 제일 충격적이어서. 약간 유일한 후회되는 부분이죠. 그쵸. 4대 보험 유무랑 이런 거 빼고는 사실 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쵸.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근무 환경이 다르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 재택을 근무할 수 있는 소나님이랑 저처럼 기관도 다니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개인 일도 하는 프리랜서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갔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직장인 시간에 퇴근과 출근을 할 때면 저도 너무 괴롭고요. 약간 단점만 모아놓은 것 같잖아요. 6시 퇴근할 때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늦게 퇴근하는 거는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량과 돈을 이제 내가 다 챙겨야 돼요.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파일은 사실 다 내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처럼 막 일을 주지가 않거든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직장인한테 줄 때는 월급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일을 시켜도 막 안 줄 때도 많잖아요. 찬밥이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준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챙기고 내가 고객들을 더 이제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에 있는 그 아부라고 하긴 어렵고 내 위치를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를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PR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나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많이 좀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저는 올 재택을 하면은 저도 프리랜서를 떠오르면 사실 막 번역일이나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나님 어떤지 약간 궁금해요. 저는 지금까지는 일단 업무하면서 딱히 영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저랑 계약 중인 에이전시에서 꾸준히 일을 주는 편이고
잘 하면은 또 많이 주거든요. 이게 또 좋다. 뭐 없을 때는 또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가끔 진짜 피폐해질 정도로 일을 많이 줄 때도 있어서 사실 전 더 이상 이거보다 늘리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좀 굳이 찾아서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냥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제 업무 자체가 약간 수요가 계속 있는 분야라 좀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카페라든지 인터넷에 그 동종 업계 네트워크 이런 데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자기 PR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고 그거를 더 키우시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PR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SNS 통해서 홍보한다던가 이런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고객을 제가 유치할 때가 약간 네. 회사에 끼면 수수료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하고 싶을 수수료, 때. 그쵸. 수수료 짜증나죠. 네, 그런 거 없이 하고 싶을 때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네네네. 뭐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한 번 안 끼고 해보니까 아니 이게 맞죠. 돈이 그 이렇게 맛을 차이가 들이면. 난다고?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맞아요. 수수료가 은근 세잖아요. 은근세요. 이게 진짜 작다라고 네. 해도 아니요, 이거 다 모아보면 이게 큰 돈이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자기 PR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그냥 네네네. 주는 대로 하고 했는데, 회사 안에서 PR 하는 거는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나는 여기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니네가 좀 아쉬울 네.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긴 있어요. 맞아, 그 그러면서 암묵적인 뭔가. 맞아요. 약간 이렇게 오너마다 다른데 사람을 좀 쓸 네. 때 좀 약간 막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한철 이제 우리 같이 잠시 일했다가 잠시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긴 하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맞아요. 세차 지나가고 저는 네. 약간 직접적으로 들은 적 있어요. 뭐 오. 이렇게 대우해주기 싫다라고 했던 적 있거든요. 대놓고요? 대놓고 해서 저는 그 오. 회사를 계약을 끊을 때 너무해. 내 고객들 없어졌어요, 거기서.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태도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저도 뭐 이렇게 고객들을 뭐 저랑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한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다시 생기고, 아니면 그 고객들도 그냥 그 주에서 떠나버리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거든요. 맞아. 저 수수료 없이 원할 때는 저도 그렇게 이제 PR을 하면서 이제 좀 다니는 편이긴 해요. 네, 그 수수료 진짜 생각보다 좀 센 편이긴 하고, 사실 일 같은 거 업무 중요한 업무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수수료 떼가면은 되게 억울할 때도 많거든요. 저는 클라이언트랑 직접 대면해가지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안 좋은 기억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대부분 에이전시에서 받는 일만 하고 있고, 그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수료는 이제 그 값으로 드리는 거구나 하고 이제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죠. 아니, 저는 그래도 약간 아쉬울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직접적 연락처를 안 받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매주 만나거나 이렇게 고객을 만나게 돼도 그 고객들한테 이제 기관에서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저도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해도 그래도 가끔 너무 아깝다 아니면 좀 더 조금만 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맞죠. 그 애매하게 많죠. 그쵸. 진짜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다 사업을 하면 이거 다 들고 갈 수 있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사실 조금 있긴 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최대치죠. 그쵸. 진짜 애매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고객 만나지 않을 때 서류나 이런 것들 업무를 집에서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카페 가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좋죠, 이제는 그거. 집에서 잠옷 입고 하다가 힘들면 좀 누워 있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페도 안 가고 집에만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내리는
그 도구를 샀거든요. 어느 거 사셨어요? 어떤 거? 저는 이렇게 머신을 살까 했는데 머신이 원래 집에 있었는데 그 머신을 청소하고 네. 하는 게 너무 이제 귀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래는 더치를 항상 내려 먹다가 네. 에스프레소가 너무 먹고 싶다라는 그런 그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네네. 하나 먹으러 집에서 나간다. 금방 네네.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맞아. 그래서 세상에 너무 좋은 게 그 등산용 에스프레소 기구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등산하는 사람들을 오.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되게 작겠네요? 진짜 작고 진짜 컵 하나 크기에 그게 제품이 다 와, 들어가요. 그냥 이제 최고다. 저의 압력이랑 이런 건데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 샀는데 한 번 먹고 제가 안 먹고 있긴 한데 번거로워서? 이게 또 약간 번거로운 게 제가 원래 항상 이렇게 더치를 먹는 이유가 내려놓고 네. 나중에 모아서 그거를 물에 타 마시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나의 네네네. 파워를 써야 돼서. 그래서 음. 정말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땡긴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항상 더치를 마시는 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런 방법이 좀 계속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커피 머신 진짜 완전 제 꿈이에요. 저도 항상 생각은 하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집에 진짜 약간 아주 작은 카페? 저만의 카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일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회사원이든 맞아요, 진짜. 프리랜서든 아침 커피는 필수예요. 이거는 진짜 카페인 없이 네, 아침을 일할 수 시작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커피 마시기 전에. 맞아요. 진짜 집에서 일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이지님처럼 카페도 가끔 가고 또 집에서 일할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카페 가는 게 사실 옵션은 아니죠. 그쵸, 이제는 옵션이 아니죠. 네.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방침 내려왔던데? 나갈 일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집에서 대부분 작업하는 편이고 또 집에서 할 때는 잠옷 입고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완전 일어난 그대로. 맞아요. 잠옷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편한 상태로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죠. 일은 편하게 해야죠. 맞아요. 이게 회사에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옷을 입고 가지. 그쵸. 집에서 하는데 굳이 근데 갇혀서 입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곤 하는데 저는 없어도 카페인 있으면 돼요. 네, 커피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 있거나 아니면 새벽에 도달해 있으면 돼요. 맞아.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남들 자고 있을 때 일하는 게 참 에너지를 쏟게 하더라고요. 네, 막. 약간 집중 잘 되게 하긴 하는데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약간. 맞아요. 진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다른 점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올릴 때 그 여의주 내부에서 직장인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여의주 내부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문인답으로 해도 되고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좋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맡은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리고 사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수랄 게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네. 회사를 옮기고 시스템을 옮겨도 공통적인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초임 때 받아놓은 것들로 많이 하고 그리고 회사 내규에 있는 시스템에만 약간 적용을 하면 돼서 네네. 사수라고 붙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전향할 때도 내가 사수가 없어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업무 자체는 진짜 간단하고 오로지 본인의 숙련도가 중요한 업무라서 희지님이랑 동일하게 사수라는 존재가 되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수나 아니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하긴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일하다 보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쭤볼 분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곤란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일의 숙련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스스로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어볼 게 없으니까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들으러 돈을 내고 가거나 이 정도를 하지 막 그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사수가 없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네네네. 회사에 있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회사는 사수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쵸. 저희는 근데 이게 프리랜서는 돈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 그런 것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도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연대 책임을 네.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쵸. 나의 업무라서 그게 조금 음. 어렵다라고 하시면 회사에 그냥 직장인으로 있는 게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다음 질문은 프리랜서의 고충이 휴가일도 없고 휴가비도 없으니까 오히려 직장인보다 오래 쉬기 힘들 것 같다라는 질문인데 네. 저는 뭐 사람들이 뭐 나쁘게 말하는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기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진짜 휴가비라는 걸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휴가비가 없었거든요. 아, 안 돼. 휴가를 네. 가는데 돈을 준다? 이건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휴가비가 없어서 사실 네가 네 놀 거 가는데 휴가비가 없었고 회사가 돈 왜 줘야 아니 근데 돼? 저는 휴가가 정해져 있었어요. 약간 학교처럼.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이 이렇다라고 해서 진짜 부득이한 상황일 땐 빠질 수 있는데 네네. 막 이런 게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휴가가.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본인 연차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허용해주는 부서나 뭐 그런 회사라면은 조금 길게 휴가를 갈 수 있지만 보통은 한 3일, 4일 정도가 거의 최대치라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지님이 지금 이제 회사 프리랜서인데 이지님과 맞아요. 그 회사원분들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당연히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막 회사를 제가 회사원으로서 오래 다닌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네,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프리랜서를 다 하고 업무 다 하고 나면 그 외의 요일은 제가 빼서 휴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정도도 이제 남들 휴가 안 갈 때 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제가 주 6일 근무자가 돼가지고 끔찍해. 네, 한 곳을 일을 빼도 한 곳은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코로나도 있지만 뭐 갈 시간이 사실 좀 없기도 하고 회사마다 휴가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사실 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들처럼 정말 길게 간다는 건 저는 이제는 좀 꿈도 못 꾸게 된 것 같아요. 나 마지막 말씀 너무 슬퍼요. 저는 사실 올 재택 프리랜서다 보니까 원래부터 휴일이나 휴가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 주말 자체도 저한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일이 있으면은 끝날 때까지 그냥 D-Day까지 그냥 꾸준히 일을 하는 거고 뭐 쉬고 싶으면은 그냥 담당자분한테 저는 이 기간 동안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 할 거니까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신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수입이 없는 거죠. 그쵸. 아예 없는 거죠. 진짜 그냥 0이죠. 맞아요. 휴가비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맞아요, 진짜. 근데 대신 좀 기간이 긴 건 이런 거 받게 되면은 스스로 하루에 뭐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런 작업량을 미리 정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수요일은 내가 일을 좀 바짝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뭐 쉬면서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놔요. 그런 스케줄을 짤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 간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뭐 스페인, 포르투갈 한 달 가니까 일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좋겠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쉬면서 그냥 모은 돈 쓰면서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이 조금 들었을 때 조금 이거 괜찮다 싶을 만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재택이긴 한데 사실 어디서 작업을 하든 큰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가 어디 해외를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해외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전달을 드려도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충분히 일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좋겠다. 달달이 이렇게 지출이 훨씬 더 크겠지만 그게 가능하긴 한 거죠. 저는 프리랜서 나오고 나서 돈 없는 달이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서 맞아. 그게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질문은 고객들 중 진상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인데 소다님은 고객을 대면하시나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은 클라이언트를 대면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클라이언트 분이 뭐 제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뭘 요청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 고객님 입장에서 뭔가 피드백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청이나 그런 말 같은 걸 담당자분이 저한테 그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지만 피드백은 드려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면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덜한 편이긴 한데 뭐 어디에든 계시지만 가끔 진상인 분이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막 되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진짜 엄한 걸 트집 잡아가지고 제가 쓸데없이 설명하게 만든다든지 왜 이제 그런 쓸데없이 설명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추가 비용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는 분들에 비해서 사람한테서 오는 스트레스는 확실히 적은 편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떼이는 수수료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을 매일 만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대화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친밀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진상은 진짜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증상의 특징은, 진상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아, 굉장히 맞아. 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빼고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쵸. 당연히 자기가 맞기 때문에 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의 진상은 진짜,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이 정도 아니면은, 왜냐면 이 사람이랑 나랑 그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타격감이 좀 적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무리하다라고 싶으면은, 네. 약간 일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계에 계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일이 너무 나랑 안 맞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분의 뭐 일을 요구하는 뭔가가 저의 기준과 너무 안 맞으면은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쵸. 선택권이 있는 거죠. 회사원분들은 이런 게 없이 이제 위쪽에서 일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그냥 보통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우리 부서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보통은 해야 되는 게 회사의 실정이죠. 그쵸. 진상은 진짜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남아있는 진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업무를 맡으면 짧게는 몇 달, 이제 길게는 몇 년을 같이 할 때가 많아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진상도 만나지만 좋은 분도 굉장히 많아서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진짜 진상들을 저희들 사이에서도 얘기해보면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싶은 진상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사주를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이들이 꼬이지? 이런 경우 네. 사주를 보기도 했는데, 네. 내가 이상한가? 그렇죠.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아니 어쩜 남들 안 보는 그런 진상들의 유형을 만날까 이런 고민도 맞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부서도 있고 뭐 상사도 있고 그 업무 환경 자체가 사람이 워낙에 많은 환경일 때가 많으니까 그 업무보다는 사람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데 비해서 프리랜서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이라 사람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도 이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정말 이상한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나 이런 데를 정말 잘 안 맞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거는 좀 비슷하죠. 저희도 진상을 아예 안 만나고 지내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최악의 진상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거 두고두고 해자되시는 분인데, 네임드. 네, 진짜 이게 어쩜 저런 걸 말하지 싶을 네. 정도 요구가 진짜 터무니없는 거였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그분은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저도 이지님 얘기를 몇 번 들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쵸. 약간 들을 때마다 와, 이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으시는 거지? 하고 되게 신기하게 볼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좀 욱하는 편이라서 아마 뭘 해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지님 같이 한 클라이언트에 오랜 기간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묶여 계시는 거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좀 어렵긴 한데, 그 진상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으로 고객한테 화를 냈거든요. 떠나라고, 나가시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도. 나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도 꿋꿋이 오더라고요. 와. 꿋꿋이 오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저한테 기프티콘 주셨어요. 뭐 좋은 추억이었다 이러는데 무슨 추억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오래 같이 만나다 보면 정말 이제 가족처럼 이제 서로 뭐 진짜 이상하긴 한데 집도 알고 아, 정말요? 서로의 사생활을 알아요. 진짜 집도 어떻게 보니까 이게 집도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많이 태워주셨어요. 아, 정말요? 집에까지? 서로 막 사소한 이야기도 하시고 아. 네네 집에까지 태워다 주시는 분들 있고 저도 이제 편안히가 같이 타고 갈 네.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그분의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제가 뭐 그거까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신경 네. 써드릴 때가 있어요. 약간 가족처럼 이렇게 신경 써드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하긴 몇 년 정도 이렇게 묶여 계시는 거면. 그쵸.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분도 생각을 하거든요. 너 진짜 가족인데요. 네, 약간 가족처럼 진짜 왜냐면 그 클라이언트의 모든 내역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족처럼 서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뭐 그런 분들이 좋게 만나면 오래 가면 정말 이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할 정도로 오래 가는데 네. 저의 그 좀 일하면서 단점은 진상도 오래 가요. 아, 네, 진상도 오래 간다. 돈을 받지만 돈을 안 받고 싶은데 자꾸 온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먹고 인기쟁이는 곤란해. 네, 그런 게 조금 있고 그리고 사실 세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 네. 프리랜서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이 굉장히 큰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 3% 그리고 지방소득세 0.3%가 합산되어서 총 3.3%의 종합소득세가 차감된 가격을 이제 수익으로 받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받고 있고. 그쵸. 저희는 그것만 떼죠. 저도 이번에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서 뭐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분이라면은 그래도 합산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월마다 나가는 세금은 3.3%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희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소득공제였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여러 회사를 어떻게 보면 끼는 거니까 여기서 세금이 잡히고 저기서 잡히고 이러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하려고 하다가 못 해가지고 맨날 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프리랜서로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을 사실 몰랐어요. 그 휴가비도 없는 곳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말정산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주지? 사실 이런 거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탈세를 하셨거든요. 안 돼. 네, 탈세를 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걸 몰랐죠. 저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초임이었고 일하는 게 신입 직원이니까 맞아. 신입이 모르죠, 그런 이게 거. 뭐 사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월급을 받는 것도 큰데 네, 비교할 만한 뭔가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다 신입인데 맞아, 제가 뭐 맞아.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뭐 탈세인지 이런 것도 잘 몰랐고 했는데 네. 근데 어쩐지 제가 연말이 돼서 왜 나 연말정산 안 해주냐 연말정산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아직도 왜냐면 역시 뭔가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구린 걸 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아닌 게 돈을 네가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이 쓰는데 네. 그러면 나라 이거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우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라고 해서 이게 근데 나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네네네. 남들은 연말정산 해라 하지만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아예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맞아. 네, 그 회사를 떠나면서 이제 제가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하고 네. 연말정산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였구나를 공부하게 되면서 좀 알아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사수 같은 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월세금은 이렇게 그냥 항상 떼이는 건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오면은 날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종합소득세 네. 신고하라고. 네. 근데 안 오니까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나 사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진 신고. 그러면은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 에이전시나 회사를 끼게 되면은 그게 소득이 회사마다 또 따로 잡히거든요. 네, 좀 불편할 것 그러니까 같네요, 그런 건.
그쵸. 제가 그거를 회사를 다 조회를 해도 안 뜨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난 못 찾으니까 세무서를 맡겨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저처럼 뭐 고용이 들었다가 프리랜서를 들었다가 이러면은 네.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음, 네, 그게 지금 사실 저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세무서 맡기면 되니까. 돈 쓰면 되니까. 그쵸, 돈 쓰면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프리랜서 전형 계기에 대한 질문이 있기는 했거든요. 네네네. 네, 이거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냥 이제 전에 회사에 있다가 이제 오너가 싫어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쵸, 오너가 싫었어요. 오너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그분은 계속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바뀌지만. 네, 오너는 바뀌지 않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를 갖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네. 저는 사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만약에 제가 회사에 안 다니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좀 더 생산적인 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퇴사를 하고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뭐 또 업무 자체가 저랑 잘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단점도 많은 만큼 좀 매력도 많은 업무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보람감을 주지도 않았고 그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약간 자괴감도 들었고 근데 진짜 누군들 그렇겠지만 전 진짜 회사 생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잘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질문도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프리랜서로 나와야죠.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근무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한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거 참 대답하기 그러네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1시에서 7시까지 근무이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 근무를 할 때도 좀 많이 있고, 늦으면 9시, 10시까지 할 때도 있는 날이 있긴 한데, 네. 그게 사실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따져보자면 업무 외에 근무 시간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쵸. 네. 이거를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 경계가 좀 되게 확실하진 않죠. 맞아요. 저도 사실 가능하면은 일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쵸. 또 업무가 좀 들쭉날쭉하고 업무 자체 길이도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하루 만에 완료해서 드려야 되는 것도 되게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편이에요. 일이 많고 마감이 많으면 그러니까 마감이 다가올 때면은 밤도 샐 때도 많고 그럴 때 이제 카페인을 되게 쩔어서 살죠. 막 약간 그쵸. 삼시세끼 커피 한 잔씩 항상 마시고 그리고 막 진짜 심하면 아침에 이제 7시쯤 일어나가지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급하고 빨리 해드려야 되는 거면은. 근데 뭐 그 급하게 요청을 하셨을 때일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페이스 조절 실패를 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그쵸. 저희가 사실 시간을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얘기해 보려고 했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재택에서 근무를 하거나 할 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남들이 자는 저녁과 새벽이 가장 잘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 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잠 못 자고 일하고 있다. 이러면 너무 억울해서 빨리 하고 자야 된다. 이러면서 집중이 한참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저녁이랑 새벽에 제일 일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카페 갔을 때 일하면은 사실 낮에도 일이 생각보다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편인데 집에서는 보통 한 밤 10시부터 새벽 한 2, 3시? 그때까지가 제일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완전 고장나는 거죠, 사람이. 맞아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새벽에 공부하는 거 좀 좋아했었긴 해요. 좀 야행성 인간인가 봐요, 아무래도. 저는 새벽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아침에 일하게 되면은 새벽에 일을 시작해서 아침까지 일을 끌고 나가면은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 분위기 같은 게 약간 있어요. 맞아요.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데 그 조용한 적막의 분위기가 있어서 네, 맞아. 그때는 아무 소리 없어도 굉장히 고도의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조용한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진짜 너무 달라요. 가족들이 같이 있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그때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장이었다가 혼자 프리랜서가 되었을 때 좀 막연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저 솔직히
그 최근에 부동산 관련 대출 때문에 조금 회사 생각을 한 적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프리랜서가 돼서 불안했던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 들쭉날쭉하긴 한데 급여가 회사 회사 다닐 때만큼 돈 벌 자신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건강해진 것도 되게 중요했었고 저한테. 그리고 확실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좀 그런 불안한 감정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감정이라던가. 저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도 뭐 사수라고 할 만한 선배가 사실 있었다라고 하면은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네. 우리가 뭐 그런 관계는 또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통의 업무를 신입이 저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3년 차가 되면 이직을 못 한다. 아, 네, 자기 주변에 그때 그분이 3년 차였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 주변에 3년 차 직장을 못 구한다. 그만두면 직장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위기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지금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 게 그때 너무 불안했어요. 1년 차인 저에게 3년부터 너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나에게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 전향할 때 이렇게 나 너무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 있을 때 이직을 해야 되는데 3년 내가 못 갈까? 내가 돈을 못 받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너무 많이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뭐 딱히 없지만 전향하고 업무를 이렇게 구하고 일정을 맞추는 게 사실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요령이 없어가지고 네. 일을 못 구할 때가 있었어요. 아, 왜 나는 일을 못 구할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말하고 잘 조율하는 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때 무조건 회사의 노예처럼 그냥 네, 이렇게 네네네.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자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네. 이제 요령이 없으니까 그냥 부딪히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시범 녹음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가 저한테 다들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입을 털지 않으면 맞아, 맞아. 입을 털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든지 약간 순발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내 분야가 아닌 질문이 들었을 때 네. 제가 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초반에 이진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약간 너무 막힘없이 막 술술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약간 호들갑 되게 떨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다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난관을 거쳤기 때문에 약간 생존성으로 익힌 스킬이었네요. 그쵸. 저는 가끔씩 제가 입을 털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녹살은 없지만 약간 말로 이게 대처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실전 일감 따오기 영업이랑 더불어서 네. 프리랜서라면 본인을 어필해야 하는데 방법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라고 해서 엮은 거긴 한데 네. 우리가 아까도 자기 PR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소나님은 이렇게 뭐 따로 생각을 해보신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염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에이전시를 벗어나서 일을 할 것 같으면 PR을 안 할 순 없겠죠. 그게 딱히 막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고 에이전시를 벗어나면 PR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저 지금도 약간 일 많을 때는 깔려 죽을 정도로 많을 때도 있고 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편이라서 맞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건강에 티가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한 기억이 있어서 전 절대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도. 일단 일이 근데 꼬박꼬박 들어오는 편이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PR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업무와 연관해서 고객을 필요한데 이거를 고객을 어디서 찾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고객을 한번 유치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자기 PR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자주는 아니지만 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불특정 다수인데도 연락이 와요. 뭐 갑자기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냐라고 네네네.
때도 있어서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일감을 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다른 거는 뭐 다른 분들에게 저의 일감을 넘겨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신 없는 일을 맡아서 평판이 깎아질 바에는 아, 맞아. 그쵸. 그러면은 정말 그 일이 맞는 분한테 연결을 해주는 것도 저의 평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해보면 프리랜서라고 해서 나의 일만 꼭 잘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하는 것 같진 않고 네. 넘겨줄 때도 또 넘겨주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지님 그때도 얘기하셨는데 업계분들끼리 소통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일감 교환하는 거 진짜 약간 건설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행이 느린 분야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또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걸 약간 서로 바꿔가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좀 고객들한테도 솔직해야지 저를 오래 믿고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안내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아. 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 편이죠. 저도 하기 싫은 거 안 해요. 맞아요. 하기 싫은 거는 프리랜서니까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거절 잘해요. 아, 그거는 안 할게요.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나왔는데도 그렇게 못하면 그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웹툰을 보면 작가님들이 막 일감 물릴 때는 밤을 샌다는데 진짜인가요? 네. 라는 질문이랑 고용인들이 애초에 일정을 타이트하게 주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질문인데 저보다 이건 소나님이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작업하기에 좀 타이트한데 하는 정도로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밀당이라고 생각해요. 딱 그 날에 꼭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작업물을 드리면은 그게 끝인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자료화를 해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뭐 발표 자료를 만드신다든지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분들도 작업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유로워서 좋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스트레스에 치여서 일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게 건강에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무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 에이전시 담당자분한테 제가 하루에 이 정도 업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요날은 또 작업을 안 하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딱 이 일정보다는 빠르게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정으로 클라이언트 분한테 재확인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제가 제안한 일정이 승인되는 편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그 고려를 해가지고 좀 그 조정을 해서 드리는 편이거든요. 완전 이제 말도 안 되는 데이트는 안 드리죠. 근데 좀 만약에 클라이언트 분이 업무가 바쁘시다. 나도 데드라인 타이트하다. 이러면은 좀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보다 좀 더 타이트한 중간 지점에서 딜을 하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도 밤을 자주 새게 되죠. 일 많으면 뭐 새벽 3시, 4시까지도 깨고 뭐 한 6시까지 깼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많으면은. 진짜요? 6시까지 깨는 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와. 잠을 못 자는 거죠. 아, 그쵸. 저는 이런 형태의 근무가 아니라서 몰리는 시기는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이 막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과도하면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뽑도록 하는 편이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제 나름의 페이스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페이스 조절하려고 하는데 진짜 가끔 되게 욕심나는 일 들어올 때 있잖아요. 아, 그쵸. 진짜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금액도 금액인데 이거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잘 작업해서 하나 뭐 좀 완벽한 거 뭐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진짜 조금 무리하더라도 맡아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게 커리어에 도움되는 거는 좀
그래도 힘들어도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최근에 사실 주 6일 근무자가 된 게 일을 하기 싫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받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감을 구하거나 저의 내린밸류를 다시 얘기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크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네네네. 네, 들어가 보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들의 연결고리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소나님은 타 프리랜서를 아시나요? 저는 그 동종 업계 사람들도 잘 모르고 프리랜서가 일단 제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뭐 안 찾아서 그쵸. 그럴지도 모르는데 제 친구 중에 몇 명 있긴 한데 이제 저랑 분야가 아예 달라가지고 겹치고 프리랜서인 사람은 저는 주변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처음에는 프리랜서 모임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스터디가 아무래도 몇 년을 우리가 했거든요. 네. 몇 년을 오, 만나다 길게 보니까 하셨네요. 월마다 만나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이렇게 정보 나눔이 되면서 이렇게 프리랜서 모임처럼 발생하고 네. 지금은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해서 약간 이제 밥 먹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좋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만나서 밥 네.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거기에 모임의 목적은 서로 그냥 진짜 이렇게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만나니까 서로 이제 진짜 까놓고 뭐 돈이나 이런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나눔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들이 여기에 나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네트워크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그 회사랑 일하기 전에 이 회사의 단점과 장점을 알 수 있고 단가나 이런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최대치를 어느 정도 내가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 조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트워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맞아. 진짜 단가나 일감 같은 거 정보 얻기에는 커뮤니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특히 프리랜서는 제가 만약에 에이전시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저도 그런 모임 만들거나 아마 좀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만들고 싶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트워크가 사실 어디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을 좀 검색을 네네. 해보셔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자기네들 그 카페나 이런 데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만들 때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만들긴 네. 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서 만든 거거든요. 네,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다려서 이제 인원이 네. 모인 거기 때문에 네, 계속 기다리고 이제 도전하다 보면은 이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만들면 되니까. 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솔선수범하시네요, 진짜. 진짜 그 긴 인고의 시간을 기다린 만큼 진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좋은 결실을 얻고 계셨으면은 진짜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만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가 생성돼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정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친밀해지고 이렇게 또 개인적인 교류가 생기면 그 이상의 네.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맞아, 이제 맞아. 좀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는데, 프리랜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게 많은 저희가- 줄이야. 아니 프리랜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네, 둘이서 그러게요. 모든 걸 하려니 네. 생각보다 이게 진짜 긴 이야기가 됐네요. 네, 북두님 그리고- 얘기도 궁금하네요. 아, 저 진짜 북두님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북두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달라요. 다르고 이래서 저도 근데 어떻게 일을 네. 커리어를 좀 틀면은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궁금했는데 일이 바쁘시다라고 하셔가지고 일이 많다는 건 좋은 네. 것이죠. 그쵸.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프리랜서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너무 다른 환경의 프리랜서라 이제
다른 듣는 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서로의 근무환경이 궁금한데 이런 계기로 이제 더 많이 얘기하고 알게 돼가지고 저도 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프리랜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알게 되신 분들은 이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네이버 메일 드래곤볼051 네이버닷컴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후속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당연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어디든지 이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속 방송 이제 북두님 함께 끼워서 그쵸. 좋죠. 좋죠. 저희는 그 팟빵,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도 열려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화에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